연일 저점을 갱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주말을 끼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저점 대비 9% 정도 올라와 주면서 이제는 상승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슬슬 올라오실 텐데요. 저는 아직 비트코인의 폭락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점을 예상하고 미리 들어가면 크게 물리실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하락장의 저점이 66K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비트코인이 66K까지 시즌 종료급 하락이 남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몇만 불 단위의 움직임이든 몇천 불 단위의 이런 작은 움직임이든 보이지 않는 채널을 형성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준 비트코인 선물 차트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장을 표현한 이런 상승 채널을 그려보셨거나 다른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23년도부터 약 2년간 상승하던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채널인데요. 채널 바닥 부분을 보시면 이미 채널은 이탈되었고 채널 안으로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우세라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상승 채널 자체는 이미 영향권에서 1만 불 정도 멀어졌기 때문에 지난 불장을 포함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채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태의 거대한 채널을 지난 불장과 이번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분석하면서 불장 사이클을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난 불장 때의 모든 움직임이 이 채널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탈하고 나서는 완전한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단에서의 저항, 채널 바닥에서의 지지가 여러 번 확인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도 이 채널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근거가 이전에 70K 구간까지 상승할 때 바로 여기서 채널로 들어오다가 저항을 받고 아래로 눌렸었고 채널을 돌파하고 나서 이 채널을 리테스트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또 지난 74K까지 하락 때 지지를 받은 곳이 바로 이 채널의 중단에서 지지를 받았으며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도 채널의 상단을 지지대로 두 번 지지하고 유의미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지지대로 말씀드린 80K는 바로 이 채널의 중단 영역인데 지난번 74K까지 하락할 때 지지했었던 중단에서 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상승 추세, 상승 채널 안에서 지지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은 상승 채널을 이탈해서 하락 추세 안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단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의 하단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열어놔야 할 것이고 채널 하단의 가격은 66K, 67K 부근입니다. 이 가격은 지난 21년 불장의 고점 가격이고 만약 지금 사이클이 종료되었고 저점을 향해 가는 것이라면 이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입니다. 전 사이클의 고점이 다음 사이클의 저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013년의 고점 가격은 1163불이었습니다. 다음 사이클인 2017년 사이클의 최고가는 2만 불. 저점은 3,000불이었죠. 다음 사이클인 21년의 고점은 69,000불, 저점은 15,000불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25년 사이클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사이클의 저점은 이전 사이클의 고점인 69,000불 내외로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해당 채널의 하단이랑 가격이 비슷하죠. 차트의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80K 초반까지 하락할 때의 움직임이 패닉으로 나온다면 66,000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 하락이 다른 하락과 다른 점은 장기 채널을 이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리테스트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의 상승 채널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기 채널을 놓을게요. 현재 자리에서 리테스트를 하러 올라간다고 보았을 때 장기 채널이 돌파되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수직 상승해서 올리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차트가 전개되면서 상승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리테스트 하게 되는 위치가 채널의 상단을 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채널이 이런 식으로 중단해서 받아 올려서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돌파를 해서 계속 올라가는 편이 개연성이 더 있어요. 여기 상단이 돌파된다면 상승장이 시작되는 걸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상승 채널 안에서 떨어졌던 74K 대와 지금이 많이 다르고, 상단까지 가지 않고 저는 이번에는 이 장기 채널의 하단을 세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가격대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고 지금까지 세부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 봉입니다. 저는 10월부터 이런 형태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채널을 만들고 하락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보시면 채널 하단을 살짝 이탈했다가 채널에 재진입한 상태이고, 이렇게 채널로 다시 재진입한 경우에는 저항대가 채널의 중단인 91K 부근이나 시간 흐름을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100K 초반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도 상단도 아닌 비어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91K, 100K 초반 해당 구간에서 하방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는 하락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의 관점은 백테스트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지난 불장을 포함한 초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채널은 지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해당 채널의 신뢰도이고, 이전에도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줄 때 채널 끝까지 밀었던 이렇게 5번의 움직임이 있었다. 채널 중단에서 지지를 받은 횟수는 단 1회뿐이고 그때는 대세 상승의 채널 안에서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비트코인 MVRV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랑 실제 사람들이 매수한 평균 가격의 시가총액 관계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 차트가 0 밑으로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실제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트 가격의 모든 바닥 구간에서 0 이하로 떨어졌었던 신뢰도가 아주 높은 지표인데요. 처음 여기 2012년도 저점이 예전에 순위가 굉장히 높았었던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해킹당하면서 거래소 장애까지 발생해 내려왔던 지점입니다. 여기 15년도 저점은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이 1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폭락하면서 바닥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여기 18년도에는 SEC가 각종 규제를 발표하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폭락했었던 곳입니다. 이곳 20년도 여기 저점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폭락 왔던 지점이에요. 여기 마지막 22년도 지점이 대형 거래소인 FTX 거래소 파산 신청하면서 폭락 왔던 지점입니다. 현재는 1.07포인트 구간대이고, 진짜 바닥을 확신하려면 추가로 하락해서 0점대 요 파란 구간까지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근거로 대형 알트코인들 차트에서 상승 구조가 무너져 있고 저점 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반등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일봉으로 이런 형태의 상승 채널로 진행 중인 상태이고, 여기 바닥 부분을 당겨보면 아직 터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채널 바닥인 2600 부근을 터치하러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여기서는 알 수 있고, 1시간봉으로 이번 하락 차트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 1시간봉 하락 차트의 바닥은 2200 부근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의 최저가가 차트의 중앙에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미 차트의 중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까지 채우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은 현재 이런 형태의 상승 채널을 일본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는 차트 이탈하고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당겨보면 명확하게 이탈을 했다가 재진입을 하려고 힘겨루기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도 하락 채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리플은 1시간봉으로는 채널이 안 나오고 있어서 4시간봉으로만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채널 바닥은 1달러 초반대로 지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더리움과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가 상승 추세를 벗어난 형태로 나오고 채널을 따라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 지지선이 아닌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한 번 더 하락하면서 개별 알트들이 하락하고 채널의 하단을 터치하고 나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을 예측했을 때 가장 확신을 더해주었던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22년도부터 유지하고 있는 신뢰도가 아주 높은 상승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해당 차트에서 이미 중단해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중하단까지 하락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런 대형 채널은 중단해서 지지를 못 받으면
하단까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현재 채널의 하단은 22,800포인트입니다. 여기 나스닥이 25,600포인트에서 24,000포인트까지 1,500포인트 정도 하락할 때 같은 시간 비트코인은 107,000에서 8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점으로 미뤄보아 22,8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적어도 7만대 초반에서 6만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비트코인은 반등을 하더라도 최대 100K 안에서 재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지대는 66K 부근일 것입니다. 상승한다 하더라도 91K 혹은 100K 초반에서는 일정 부분 보유 물량을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최대 지지대는 66K 부근까지 보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좀 더 깊게 함께 공부하고 싶고 급변하는 움직임에 대한 저희 분석을 듣고 싶으시다면 100% 무료니까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셔서 관점방 입장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